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떠셨나요?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려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폭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굉장히 다행이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5월 초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어쨌든 초반에는 좋지 않다고 해도 점차 시장의 안정을 찾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로 나왔었고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 코스닥은 전날과 거의 변함이 없었죠. 일단 모두 파란불이 나왔지만 큰 변동성이 나왔던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저PBR 관련주들 오늘 재료 소멸 관점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생각보다 낙폭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하지만 기아는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어쨌든 오늘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또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전날과 비슷한 마무리였지만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로 뜯어서 본다면 코스닥도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니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다행히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의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다행히도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이었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또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래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또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신한지주, 아울러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저PBR 관련주잖아요. 하지만 오늘 평소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유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KB금융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삼성물산이라든지 또 신한지주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과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IG 넥스원, 삼성전자, 기아,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방산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상위 종목에 두 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은 기관의 APR, 셀트리온,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2%였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날에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0.3%였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보면 어제 새벽쯤에 한 차례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5월 첫날에는 FMCA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의 어떤 입장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또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보니까 이게 급등을 해도 되는 건가? 시장이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제 만약에 국내 시장에 개장을 했었다면 국내 시장은 정말 좋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쉬었었고 또 오늘은 FMC가 종료된 시점인 만큼 국내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증시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었고 그 때문에 주식, 비트코인, 모든 자산 가치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었다면 다행히도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고 판단했었죠.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되었었고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장중의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리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지연 이슈는 여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해석의 작업을 거치는 것 같고 결국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즉시보다는 하루 정도의 해석의 작업을 거치고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를 더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걱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 정도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지금 이벤트가 끝났지만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하 지연 이슈는 2분기 내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3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 정도 해석의 작업을 거친 만큼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최근 몇 달 전에 ETF도 상장이 되었었고 홍콩에서도 ETF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계속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처럼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왔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국 금리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비슷한 궤적과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저는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았는지 선행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꼭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다시 파란불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찾지 않은 만큼 주식시장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하루 정도의 해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 그때 주식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의 제도로 점점 편입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시장보다 조금 더 선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죠. 따라서 코인 시장도 안정을 찾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더 이상 뛰지 않고 5월 첫날에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고 또 국제유가도 어제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9달러까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8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 여러가지 업종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런 업종은 오늘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한 가지 업종을 꼽아본다면 유일하게 방산업체들, 이 방산업체만 빨간불이 보이더라고요. LIG 넥슨이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5%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AP위성이라든지 세트랙아이, 오늘은 대다수의 방산업체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방산업체들은 최근에 중동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지고 있고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대다수의 방산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LIG 넥슨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최근 추세도 굉장히 견조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방산업체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오자 그런 말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을 쳐다보니까 방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을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눈치 보기를 끝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선행적으로 미국 시장의 흐름,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보다 조금 더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인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시장 흐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은 다행인 것은 4월 중순에 크게 저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하지만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은 21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는다면 빠르게 61선과 21선을 돌파한 만큼 이 근처에서 상승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가 끝난 만큼 5월 한 달은 조금 더 맑은 시장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